안녕하십니까, 우인석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오늘 새로운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수록 재미가 있어집니다. 저는 재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자, 어제 제가 드린 질문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용접 비드의 색상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용접 중 아쿠를 껐다 켰다 하는 이유, 그리고 세 번째 초보 용접사가 용접하는 모습을 보면 힘들어 보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서 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용접사가 초보 티를 내는 이유는 당연히 경험이 부족하고 해보지 않은 일이고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상태고 아직 내 몸이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단련되어 있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용접을 공부해 나가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내가 초보의 어떤 티를 내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될까?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준비를 통해서 보다 짧은 시간에 초보 티를 벗어낼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용접을 처음 배울 때 저는 용접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형에 대한 조언을 듣고 공구명을 먼저 이렇게 숙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벤치, 프라이어, 니뽀, 롱노즈, 버니어 캘리퍼스, 줄자, 석필, 금급기 바늘, 기하기 바늘, 파이프 렌치, 몽키, 스패너 등등 정말 많은 공구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용접의 길을 가기로 마음 먹었다면 첫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용접 관련된 동영상 또는 뭐 공구상가, 뭐 인터넷 쇼핑몰, 용접 관련된 공구명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에서 이 명칭과 형상을 알고 그 형상을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면 그 명칭에 관련된 어떤 쓰임에 대한 또 이야기를 분명히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구명 그리고 용접 관련된 어떤 용어 공부를 필히 해주시고, 자, 그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해주시고, 용접사가 용접 초보가 용접을 할 때 초보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자, 이건 저희 가정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차 2대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차가 이 차도에 튀어나오도록 주차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가 수동, 이렇게 기어가 수동인 차량을 운전을 하고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차에 살짝 기스를 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저희 와이프는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운전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사고가 나고 나서 내려가 보니 설사 이 차가 이렇게 나와 있어도 2대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와이프는 지나가려고 시도를 했으나 이 차를 건드렸습니다. 살짝 기스를 낸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초보는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느라 진땀을 뺍니다. 하지만 경험이 있고 이미 그 일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방법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나갈지 멈출지, 멈춘 상태에서 상대의 차를 보낸 다음에 내가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차와 같이 교차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세우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일을 처리해냅니다. 자, 다시 용접으로 돌아와서 초보 티가 나는 이유는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접을 처음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를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용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용접부의 결함에 관련된 페이지를 제가 피워놨습니다. 이 책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용접 일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자, 그래서 용접을 배우려고 하는 어떤 인재 진입한 어떤 신입 용접사 어떤 지망생들은 분명히 이 초보의 과정을 순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코칭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본인이 생각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방향을 잡아드리면 먼저 용어를 먼저 공부하십시오. 공구의 명, 어떤 용접부와 관련된 명칭, 모재, 비드, 비드폭, 비드의 높이, 비드의 색상, 용융풀, 용융지, 융착, 용입, 뭐 결함의 종류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용어를 사용해서 누군가한테 묻고 답을 들었을 때 서로의 오해가 싹트지 않고 또 내가 궁금해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또 그에 대한 답을 들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두에 꼭 용접기를 잡고 실제 용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보다는 또 실제 용접이 정말 잘 이루어진 어떤 유튜브 동영상이나 정말 예쁜 비드, 화려한 동작, 화려한 기술,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먼저 용어에 먼저 지식을 쌓고 또 어떤 명칭에 대한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용접을 하게 됐을 때 내가 만들 수 있는 어떤 문제의 종류, 용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게 발생이 되면 나를 정말 괴롭히는 어떤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순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 용접사가 초보 티를 내는 이유는 고수는 만들지 않는, 이 경험자는 만들지 않는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진땀을 뺍니다. 자, 그런 결함의 종류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함의 종류. 자, 치수상의 결함에 세 가지가 있는데 변형이 있습니다. 변형. 용접을 하면 열에 의해서 이렇게 뒤틀리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오므라들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치수의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용접 금속부 크기가 부적당하다. 이 금속부가 너무 넓다거나 또 너무 좁다거나 금속부의 크기가 부적당하다 이거죠. 세 번째, 용접 금속부 형상이 부적당하다. 형상. 분명히 어떤 도면이나 어떤 제품에서 요구하는 이 비드의 형상,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너무 뾰족하지도 너무 둥글지도 뭐 형상이 있을 텐데 그런 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구조상의 결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드는 문제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이 문제를 만들지 않는 방법을 공부하고 또 만들지 않음으로써 용접을 잘할 수 있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공. 어떻게 하면 기공이 만들어질까? 어떻게 하면 기공을 안 만들 수 있을까? 자, 기공이 있고 비금속 또는 슬래그 섞임. 자,
쇠가 녹고 그 안에 이물질들이 떠다니고 때로는 그 이물질이 쇳물 안에 있으면서 굳어져 버리면 그게 슬래그 섞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만들지 않으면서 용접을 잘 해나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됐을 땐 어떻게 하고 근데 이미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고는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초보 용접사를 굉장히 괴롭히는 일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슬래그 섞임을 안 만드는 것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슬래그 섞임을 안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융합 불량. 자, 여기에 지금 분명히 모재 1, 모재 2가 있습니다. 이 모재도 녹고 이 모재도 녹아서 용융이 되고 이렇게 융합이 되고 서로 합쳐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합쳐져서 굳어야 되는데 서로 잘 합쳐지지가 않고 눈으로 보기엔 합쳐져 있는 것 같지만 꼭 촛농을 여기다 떨어뜨려 놓듯이 또는 동이나 이런 용접을 할 때 모재는 녹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용접봉만 녹아서 어떤 접착을 하는 이 용접을 하는 이 브레이징이나 이런 것처럼 모재가 녹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촛농이 떨어져 있듯이 실리콘처럼 용접이 돼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융합 불량이다. 그리고 용입 불량이다. 용입 불량. 이 모재가 녹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언더컷. 모재를 파먹었다는 거죠. 오버랩. 필요 없이 위로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균열. 그 다음에 표면 결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결함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고 적어도 어떻게 했을 때 이 결함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작은 방향을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야 초보 티를 빨리 벗어내지 않을까요? 사실 용접 비드를 조금 덜 만들고 못생기게 만들고 조금 못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비드가 투박하고 색깔이 조금 변하고 물론 이 결함의 중요도로 따지면 당연히 기공은 없어야 되고 슬래그 섞임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융합 불량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서로 잘 합쳐져야 되고 잘 파고 들어서 녹아서 융합이 돼야 됩니다. 용입 불량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더컷 오버랩도 없어야 되겠지만 융합 불량, 용입 불량, 슬래그 섞임, 기공보다는 차라리 조금 있어도 이해가 되는 용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에 관심을 갖는 걸 보면 화려한 비드, 아주 최고의 용접 기술을 가진 용접사들이 해놓은 그런 비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연예인이 지금 하고 있는 콘서트장에 와서 꼭 그걸 관람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용접에 관심을 갖고 용접을 어떻게 하면 잘 배워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제가 순서를 정해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 됐을 때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처음 용접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이렇게 결함의 종류를 먼저 알고 그 결함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인터넷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보 용접사가 왜 이렇게 초보로 보이는지, 그걸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은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책을 펴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용접 작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 해서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용접봉의 각도, 아크의 길이, 용접 속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용접 토치를 잡고 용접을 훈련하고 연습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3가지를 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3가지 중에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지키지 않으면 되게 어려움에 처합니다. 제일 먼저
용접봉의 각도가 있습니다. 토치의 각도, 용접봉의 각도.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영상에 보면 작업각과 진행각을 설명을 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작업각은, 자, 진행각을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각은 이 모재와 이 토치의 각을 이야기합니다. 90도, 이렇게 하면 45도. 진행각. 자, 그리고 작업각은 이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쪽. 이렇게 90도, 45도. 그러면 이 각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까? 이 각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텅스텐 끝 또는 아크 용접에 있어서 용접봉의 끝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쇠가 녹는 또는 이 용융된 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양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 녹이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녹이게 되면 이것 또한 방금 전에 결함의 종류를 이야기했듯이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문제를 만들어 놓고 저 와이프가 출근을 못 하듯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뺑소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면. 그래 저한테 전화를 하고 시간을 허비하듯이 앞으로 진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근을 못 합니다. 이렇게. 왜냐? 그냥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손으로 이 각도, 작업각, 진행각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크 길이가 있습니다. 아크 길이. 아크 길이는 텅스텐 끝과 모재 표면과의 이격된 거리, 또 그 사이에 분명히 이 아크가 발생이 되게 되고 아크 길이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전기 용접의 경우 용접봉의 끝에서부터 모재 표면과에 발생하는 아크의 길이, 그게 아크의 길이입니다. 아크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아크의 집중은 떨어지고 아크의 열 영양분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이 열을 내가 녹이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히 녹이고 빨리 작업을 녹이고 한 덩어리 만들어서 융합시키고 굳어지고 나는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 일련의 어떤 하나의 과정을 마무리를 못 짓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이 되면 이 모재는 열을 더 받게 되고 처음에 이 색깔에 대해 설명을 했듯이 산화가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을 만들게 되고 용접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도에 이어서 아크 길이의 컨트롤의 능력은 정말 필수입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안 됐는데 저희 와이프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출근을 해버리면 될까요? 안 되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각도와 길이를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속도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도와 길이가 잘 컨트롤이 돼도 이 속도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봉의 각도, 아크의 길이, 용접의 속도, 자, 이렇게 세 개로 일단 용접에 영향을 주는 요소하고 이렇게 딱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세 개만 마스터해버리면 용접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개를 마스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용접은 각 용접 포인트마다 쉬운 자세, 내가 아주 안정적인 자세로 이쁘게 만들 수 있는 용접에서부터 아주 어려운 자세, 난해한 자세로 내 몸이 굉장히 고달픈 자세로 아크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각도를 컨트롤하고 속도까지 잘 조절을 하기란 기계가 아닌 이상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까지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접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가능하면 수준 높은 레벨로 끌어올려야 되는 입장에 있고 여러분들이 이 용접을 연습하는 어떤 순서를 정해주면 먼저 용접 용어, 명칭, 또 공구명 이런 거 먼저 숙지하시고 두 번째로 용접봉의 각도, 아크의 길이를 먼저 접근하신 다음에 용접 속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용접 속도에 또 관련되어 있는 요것은
전류에도 영향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또 것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함축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시간을 필요로 하고 노력을 필요로 하고 이렇게 연습하는데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초보 용접사가 이렇게 좀 힘들어 보이고 초보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함을. 그리고 나서 안절부절합니다. 결함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진행하기는 어렵고 힘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는 결함을 만들지 말고 깔끔하게 용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또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가 전기 용접을 어느 정도 이제 된다, 이제 비트도 이쁘게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아래 보기도 좀 잘 되고 수직도 좀 올라갈 수 있고 이제 되는데, 이렇게 뛰어들었더니 아연 도금이 된 강관, 백관이라고 하는 그런 관을 용접을 하게 됐더니, 와, 이거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무슨 막 불똥도 빵빵 터지고,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 모재의 표면, 여기에 청결 상태, 도금이 되어 있으면 본연의 쇠, 본 모재의 이 실제 표면이 나오도록 그 부분을 갈아내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을 하는 게 맞지만, 현장에서 뭘 그런 걸 갈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언제 용접할래? 다른 용접사는 또 안 갈고도 잘해요. 물론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몸에 좋지 않으니까. 저만 또 다 갈고 하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했더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더니, 또 제가 이야기했던 방금 그런 결함, 문제를 만들어 놓고 용접 일의 어떤 속도는 나지 않으면서 아주 진땀을 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백관, 아연 도금이 되어 있는 이런 파이프 또는 이런 철판을 용접을 할 때 어떻게 용접을 해야 될지, 일반 이런 도금이 되어 있지 않는 쇠를 용접할 때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용접을 해야 될지, 사실 저도 이거는 뭐 아직 뾰족하게 어떻게 생각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직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제 생각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혹시 다른 분들의 어떤 의견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 다시 한번 네 번째, 아연 도금된 강관 용접 시 아연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 잘하는 요령은 무엇일까요?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공유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